처음에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얻는다, 네. 이야기를 잘한다는 안 될 거고요, 당연히. 네. 네, 저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지혜입니다. 저는 우선 마음을 비워요. 근데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말이나 마음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고요. 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친구들을 제 마음의 기준으로 좀 바라보게 되어서 비우는 연습을 하고 그 아이들을 오롯이 저의 마음에 받아냈을 때 또 저도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해서 항상 좀 만나기 전에 그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데, 비운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내가 보는 기준을 버린다는 것과 잘 듣는, 경청하기 위한 비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좀 공통적인 부분들은 아이들이 힘들 때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말을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본인의 마음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말을 해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체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너와 나와의 약속이 잘 지켜진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라는 말도 하지만 그런 태도나 어떤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좀 기다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럴 때 언젠가는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 언젠가를 좀 기다리는 게 저의 역할이었고, 그렇게 갈등을 좀 해결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는지, 좋아하는지를 좀 옆에서 같이 보는 편이에요. 그 컨텐츠를 보는 것도 참 좋지만 어떠한 관심으로 이거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보는지 그러한 걸 옆에서 계속 들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저희와 다르게 쇼츠라고 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브이로그를 많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 이면에 뭔가 커피를 주문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방법을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어떤 건지, 아니면 어떤 걸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보면서 요즘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좀 파악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정보에 많이 노출되면서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한 것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기와 다르게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챙겨줘야 하고 더불어서 알려줘야 될 게 많은 그런 성장 과정의 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멘토링의 종류는 사실 학습 지원이라든지 또래 관계라든지 진로 탐색, 여러 가지 아주 종류가 많잖아요.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멘토링이라고 하지만, 이 멘토링 과정 속에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정서 지원이라든지 마음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녹여져 들어가 있는 멘토링이 가장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다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같이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한테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멘토님들이 하나의 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을 좀 잘 하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활동을 하신다면 서로가 알아주는 멘토 멘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준우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아동과 청소년 뭐가 가장 다를까요? 가장 다른 것은 네. 연령이죠. 연령. 나이로 네.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하고, 네. 아동과 청소년을 봤을 때도 사실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영역도 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아동 청소년 사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아동이 겪는 마음 건강의 문제와 네. 또 청소년들이 겪는 마음 건강 문제를 좀 다르게 보기도 하고, 네. 또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좀 구분해서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생으로 또 보았을 때도 고등학교 이제 한 2학년 이상, 3학년은 청소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성인기로 들어가는 그런 범주로 좀 보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처음 보는 멘토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과연 소통이 원활할까?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처음에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얻는다, 네. 이야기를 잘한다는 안 될 거고요, 당연히. 네. 경계할 거예요. 경계할 거고, 더불어서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올까? 라는 걸 봤을 때, 한 열에 한 6은 경계하고, 네네. 4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그런 멘토링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선생님들과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밀력으로 좀 이 선생님도 멘토 선생님도 괜찮은 분이구나 하고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 팀장님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경계심을 좀 누그러뜨리는지 경험담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웃음과 동시에 좀 필요한 거는 저의 경험으로는 좀 눈빛인 것 같아요. 눈빛이 아이들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은 웃고 있고 네. 눈가에 주름은 있지만 내가 말하고 있으면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하는 눈빛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 내 말 안 듣고 있네? 딴 생각하고 있구나. 딴 생각보다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만 생각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보면 네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지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그걸 제일 많이 알아차려요. 아이들이 참 예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게 아이들은 말을 할 때 100% 진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항상 아이들한테 혼낼 때 너 어디 보고 얘기하니?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상대를 보고 이야기해요. 상대를 보고 얘기하는데 듣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멘토님들도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다음 할 얘기들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본인이 어떤 전문가 입장 또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 입장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해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네요. 내가 다음에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전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거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팁은 좀 야 너 되게 그랬겠다.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가 했던 말을 멘토 선생님 입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아이한테도 내가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조금 잘못 이해했으면 아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라고 하면서 본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맞다면 멘토 선생님이 나를 이해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관계에 있어서 공감도 받지 못하는 관계인데 나한테 아무런 좋은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지 멘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첫걸음부터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멘토이고 그런 신뢰관계를 라포라고 하거든요. 그런 라포가 쌓이면 멘토 선생님도 사실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말 100가지 정보가 아니라 한 가지 정보라도 아이한테 맞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공감인 거고 그 다음이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가는 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뭔가 이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해보면 조금 팀장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이거 멘티와 멘토는요 뭔가 이끌어가고 뭔가 하는 것보다 같이 걸어가는 개념으로 좀 보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뭔지, 또는 멘토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어라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보여주고 같이 한번 해볼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같이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그러니까 뭐 멘토분이 예를 들어서 뭐 남자라면 그래도 좀 남자 청소년들과의 좀 대화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좀 여자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 저조차도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조심한다기보다는 미리 조금 알고 가면 좋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워낙 젠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조차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조심하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같은 동성의 멘토였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델링과 네. 또 이성의 멘토였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델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어떠한 멘토가 필요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공식처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 필요한 멘토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그것을 매칭해 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아동 청소년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예요. 저 또한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게 가장 불만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도 그 나이가 되고 저희 딸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아차 싶었던 거는 어른들이 진짜 들을 준비가 안 되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돼서 그래서 그때 이런 반응을 보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멘토님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들을 준비가 되고 무엇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